네, 매주 금요일마다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민심 시간입니다. 매주 이 시간만 기다리는 우리 또 팬들이 많습니다. 팬입니다. 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해피 금요일. 어제 꿈 좋은 거 꾸셨어요? 왜 이렇게 꿈요? 표정이 좋아요? 네, 피곤해가지고 꿈을 못 꿉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꿈 없는 바빠요? 사람. 네. 꿈이 하지만 없구나. 여러분들에게는 꿈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네.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한테 주지? 네? 있어야 주는 거 아니에요? 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금까지 송영길 전 대표, 이 서울시 예비 후보님과 함께 대담한 대담 진행했는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지금 관심은 오늘 또 5시에 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지니까 네. 저희가 서울시장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세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가상 대결입니다. 자, 오세훈 지금 국민의힘 뭐 단독 공천을 받았죠. 현직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가상 대결.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가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가상 대결입니다. 오세훈 대 방금 전 송영길 네. 전 대표. 오세훈 보시면 49.7%, 네. 송영길 36.9%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없음. 지지자가 없음이 13.4%인데 예. 이게 특이하네요. 이게 오세훈 후보하고 송영길 예비 후보 간의 차이. 네. 지지도 차이 정도네요. 이 그렇죠. 지지자 왜냐하면 없다는 지금 게. 오 시장이 누구와 가상 대결을 하더라도 거의 50% 안팎으로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 후보들은 대입을 해보면 송영길 가상 대결이지만 한 30%대 뭐 중반, 후반 정도까지 나오는. 네, 네. 근데 뭐 아직까지 후보가 결정이 안 됐고 또 후보가 결정되면 이게 오세훈 대 민주당이 대결이 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와서 뭐 네. 성도 SONG 또 국제기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송영길의 대결, 송영길이 최종 후보가 된다면 그게 아니라 오세훈 대 민주당이다. 또 그리고 지금 대선 여파가 정말 지진이잖아요. 네네, 지진. 대지진 격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파장 정도 되는 네. 격돌이 예상되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곳이 UAM, 얼반 에어 모빌리티 이야기를 한 대로 이 한강 주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쭉 따라서 강서, 관악, 또 동작, 영등포, 양천, 용산, 마포, 또 강동, 광진 쭉 이렇게 한강변에 성동까지 여기가 이번에 아마 서울 판세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예. 사실 뭐 모든 곳을 거의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향 안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보세요. 이 언급한 동네 다 아닌가? 네, 그래서 자, 어쨌든 특히 서울은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 근데 부동산만은 아닐 거다. 왜냐하면 더 큰 정치적 이슈가 지금 검찰 수사권, 그리고 인사 논란, 이 부분까지 등장하면서 네. 말 그대로 서울이 물론 경기도가 가장 또 관심이 많긴 한데 네. 서울도 경기도만큼 관심이 많은 격전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경선 결과가 이제 5시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송영길 후보는 36.7%인가 그랬는데 좀 올라갑니까?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피장파장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결국 안심해서는 안 된다. 안심하면 안 이게 된다. 마치 현직 프리미엄이 있다. 그리고 대선 승리 밴드웨거닝 승리 편성 효과가 있다. 프리미엄 효과가 있다. 이것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선거는 안 그렇다. 본인이 겪어봤거든요. 아, 그렇죠. 2010년에도 보면 여론조사는 계속 오세훈이 한 명수가 한참 앞선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비슷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잠 못 이루는 잠들지 못하는 오세훈 후보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선거는 비슷합니다. 결국 51대 49의 싸움이다. 49대 51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더 접전이 된다고 봐야죠. 후보가 되면. 그래요. 자, 앞서 송영길 후보한테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인수위,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 쪽에 부동산 공약들이 벌써 많이 후퇴하고 있고요. 중장기적 과제를 하겠다는 식으로 기조가 바뀌면서 야, 이게 지난번에 말했던 건 전부 다 이 대선을 위한 그런 미끼였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선거 공약이고 우리한테 어차피 해줄 생각도 없었던 거냐. 이거 뒤통수 맞았다. 부동산 관련해서 그렇죠. 서울에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오히려 이게 오세훈 시장에게는 불리한 거다. 이런 것 같아요. 가능성이 아니 있습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도 그렇고 부동산들 정확히 대주도 않고 있어요. 대선 또. 때는 부동산이 결정적 이슈였잖아요. 특히 네네. 서울은. 그렇죠. 서울에서 네. 한강 주변에 다 윤석열 당선인이 많이 득표할 수 있었던 건
결정적으로 부동산이거든. 이게 완화하겠다. 네네. 또 양도그릇에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겠다. 중과세 세금 많이 또 내야 되는 거 유예해주겠다. 뭐 종부세도 중단시키겠다 했는데 그게 법이 다 통과돼야 돼요. 다 그러면 결국은 국회의원들 얘기군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선뜻 그러면 임대차 3법 없앴냐?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다 해결하는 거네. 만약에 해결되더라도. 아니 그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걸 생각하면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고삐를 누가 쥐고 있느냐, 민주당이라고 볼 수 민주당이라는 있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송영길 후보가 되든 누가 본선 후보가 되는 민주당 후보가 네, 오히려 네, 그런 네. 부분들을 더 이야기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또 정달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네. 중요한 건 부동산이 아니라 네. 오히려 다른 이슈가 서울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좋습니다.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성격이 뭐냐? 새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이런 게 47.5%. 아니다. 새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되니까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된다. 46.9%가 비슷해요.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아니, 근데 이 이거 조사- 뭐 한번 나온 거 있나요? 조사 이 결과? 조사 결과도 아마 우리 그래프가 나갈 텐데 네네네. 그래프가 안 나가나요? 없어요. 그래프가 없어요. 네. 그럼 그냥 말로 간단하게 하죠 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도 서울 지역이에요. 서울 지역인데 보통은 우리가 왜 대선 끝난 직후에 선거가 있으면 그게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대선 쪽으로 여당 그러니까요. 그분한테 가게 승리한 돼 있죠. 여당 쪽으로 상당히 유리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팽팽해요. 거의 대선 결과와 비슷한 정도가 된다. 이게 왜냐하면 역대 다른 대선 이후의 선거와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2007년 대선에서 승리했던 여당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총선 싹쓸이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팽팽하냐? 네. 이게 유지태 현상이다. 유. 대선 결과 여파가 유지되고 있다. 그다음에 지. 지방선거. 지방선거. 태도. 태도. 곳곳에서 충돌. 알겠습니다. 안 괜찮아요. 이게 지금 장안의 화제예요. 전혀 아니에요. 아니 케이블 방송에서 자,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들었는지 네. 계속 올드보이만 줘서 방송에 그래요? 나 틀어줘요. 유지태 되게 좋아해요. 유지태. 올드보이 유지태. 그러니까. 그 만두도 먹고 싶어요. 연기 잘해요. 그러나 이것과 다릅니다. 자, 경기도지사 선거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명심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서울하고는 명심? 정반대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하면? 그래프를 보시면 네. 서울은 10% 이상 오 시장이 앞서고 있는 건데 이건 보면 거의 10% 가까이 김동연. 김인데 김동희입니다. 네. 김은희 아니고 네. 김동연과 김은희 양김이죠. 네네네. 투김. 그런데 김동연 후보가 이 정도 앞서고 있는 현재의 판세입니다. 네. 현재의 판세. 앞으로 또 달라질 현재 판세가 이런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니고 명심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군요. 이게 왜냐면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뿌리 깊게 이 더불어민주당에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지지율이 나오는 건 이재명 사실상 상임 고문이 빙의돼 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 경기도에서도 명심, 윤심, 리턴 매치가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얘기는 거기까지 정리하고요. 네. 더 중요한 이슈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 검찰 수사 기소권 네. 분리 중재안 이거 여야가 수용한 게 있었잖아요. 예.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잘못했다고 지금 응답한 비율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잘못했다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한번 보여주세요. 수용을 이거 한 화면 거에 있으면.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네. 그러니까 잘못했다가 절반이 넘어요. 근데 이 잘못했다가 절반이 넘는 걸 보면 52.9. 첫 번째는 대체적으로 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완전 분리, 완전 박탈 이런 말이 들어가서 그래. 그 오해 그런 때문에. 용어도 영향을 줬을 테고 네네. 여하튼 간에 저하튼 간에 네. 이 호의적이지 않고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 중재안이 짬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짬뽕 나 싫어. 뭐 치즈 피자 싫어. 그냥 네네네네. 오리지널 피자가 좋아. 네네네. 그렇죠. 치즈 치킨 싫어. 나는 오리지널 양념 치킨 좋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반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일부 에이 중재안은 아니야. 그건 완전히 우리가 계획했고 기대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네, 거고 네. 대체적으로 또 전반적으로 여론에서 지금 검찰 수사권에 대해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네, 네.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장지현 비서실장이 뭐 국민투표 어쩔 수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국민투표는 안 되는 건데 어제 단독으로 기사가 또 나왔어요. 윤 당선인 측에서
국민투표 수용하기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수용을 해요? 이미 법도 없어가지고 실시할 수가 없는데. 이게 뭐냐면요. 네. 이런 시도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을, 그러니까 법 제도적으로는 지금 헌법 제72조도 외교, 통일, 또 국방 등의 국가 안위와 관련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네. 지금 헌법 불합치가 된 것이 국민투표를 붙이려도 지금 주거하고 있는 곳이 외국인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법을 고쳐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랬죠. 이게 헌법 불합치가 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개정이 안 되면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거든요. 2016년부터 이미 효력이 상실됐어요. 그러니까요. 개정이 안 돼서. 아, 변호사시군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시도를 통해서 정치적인 영향이죠. 봐라. 선거의 명분이 작성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국민투표를 운운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지방선거 때 뭔가 좀 유리하도록 이 정치적인 영향을 노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문회 전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25, 26일 예정됐다가 파행을 겪고 결과적으로는 신경전만 지금 난무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다시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까? 저는 한덕수 총리는 낙마 가능성이 높다고 높다? 봐요. 아, 왜 그러냐면 네네네. 이게 일단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교통 정리가 안 된다는 거. 아, 그래요? 왜냐하면 왜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리를 낙마시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론이 뭐냐? 지금 나오는 여론은 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호영 후보자, 또 이상민 후보자, 김인철 후보자 왜 정리 안 해? 누가 됐든 간에 교통정리. 그러니까 국민들이 뿔이 나는 겁니다. 그래? 끝까지 가겠다는 거야? 네. 강행인명계에도 가겠다는 거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인물은 총리잖아요. 그렇죠. 인준 표결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집중이 되고 있냐? 그래? 그럼 한덕수 부결이야.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윤석열 내각의 특징을 민주당에서 정리한 게 있는데 기가찬 내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기가찬 그런 거예요? 내각. 기가찬? 이 후보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기업과 이해 충돌이 있는 거예요. 기업 찬스를 많이 썼고 뭐 예, 다 예. 사회이사를 했다거나 그런 데서 돈을 엄청 받았다거나 예. 그다음에 가족 찬스가 엄청난 사람들이었죠. 아니 근데 그게 태생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태생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MB 때 인사잖아요. 근데 MB 때 뭡니까? 네. 기업 프렌들리. 기업 프렌들리, 비즈니스 그러니까 프렌들리. 그대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 찬스 뭐냐? 네. 기억나실 거예요. MB가 서울시장일 때 아들을 히딩크랑 만나게 해줬던 기억나세요? 네. 까파 찬스야. 히딩크를 어떻게 만나요? 아이고.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했던 그 히딩크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 이 윤석열 내각 사람들을 한 18명이잖아요. 원래 장관 후보자들이. 다 뒤져봤는데 패턴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해상충, 그 다음에 가족 찬스, 패턴이 너무 똑같아서 A라고 하는 의혹을 어떤 후보자가 했는지를 헷갈려버려. 너무 많은데 아니, 너무 그러니까 똑같아서. 재테크, 입시테크 선수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요. 이런 걸 묻고 싶어요. 아니, 기부 선수들은 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다 한덕수 돈을 총리가 많으시던데. 예. 저는 다른 어떤 의혹도 좋아요. 기부 한 50억을 했다. 저는 밀어줄 근데 겁니다. 적십자 회비는 냈대잖아요. 얼마예요? 5,000원인가? 5,000원인가 10,000원인가. 자, 좋아요. 자, 어쨌든 윤석열 내각에 대해서 한덕수, 김인철, 정호영, 한동훈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인사검증 부실이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고요. 앞으로 인사청문회 하면서 하나 둘 밝혀질 것 같은데 또 청문회가 또 시끄럽게 고성만 지르고 싸우다 끝나는 청문회가 많아서 사실은 좀 그렇게 안 되고 내실 있는 그렇죠. 검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네. 근거를 분명하게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네.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데 거죠. 그렇게 하려면 후보들이 자료를 제대로 성실하게 내줘야 되는데 또 자료를 안 내요. 그렇죠. 예,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중요한데 그걸 안 내는 것까지도 더 집요하게 그래, 풀고 들어가야 아예 되죠. 구체적으로. 예, 예. 예,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끝나는 거예요? 네, 벌써 이렇게 됐어요. 할 이야기가 시간을 상당히 한 시간에 늘릴까 이제 앞으로? 늘려야 돼요.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또 희망차고 시원하고 재미있는 우리 또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하는 쇼미더민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금요일인데 또 오늘 활기차고 재미있게 방송 정리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대선 이후로 지금 저희가 처음 보시는 것 같아요. 열린공감TV의 강진구 기자 모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대선 끝난 다음에 현재까지 상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어떠한 이 이벤트, 이게 잠재적인 이슈들이 좀 숨어있는지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기대 많이 해주고 오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